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지만 회담 전 타결될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좀 진전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지금 아직 그 막판까지 협의를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네. 아직도 교착 상태에 있고 꼭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최종 합의가 정상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볼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본다면은 비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그 순방길에 있었던 에어포스 원에서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네, 발언이었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우리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 관리들을 통해서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에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원래 미국의 입장에서 그다지 변화되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길에서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은 일종의 책임 전가와 추가 압박을 위한 전제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미국은 합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런 네네.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양측이 견해의 차이를 좁혀서 이제 정상 간에 한두 가지 이슈에 대한 통큰 결단만이 남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양 정상이 5,500억 달러 규모의 일본의 대비 투자 등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교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일 합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양국 간의 이런 교착 상태에 있는 그 관세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하는 것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의 결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측이 그 무역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거든요. 일본은 5,500억 달러.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불되고 또 어떻게 투자될 건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래 안에서 큰 차이가 없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미일 무역 합의가 대단히 공정한 훌륭한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공정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에게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이런 식으로 일본의 모델을 따라라는 추가 압박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자꾸 7월 30일에 합의했는데 3,500억 달러 투자를 말을 바꾸는가.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이런 관세 협상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난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안의 기초에서 일본과 원만한 그리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왜 한국은 자꾸 예외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미일 간의 새로운 일본 총리가 이전 총리가 합의했던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안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 내일 있을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 간의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에이펙 회의 기간에 또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은 어떤 반응이나 그러니까 무응답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꼭 북한이 무응답은 아니었죠. 무응답도 응답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관심이 없다는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조건을 미국이 먼저 수용을 해야지 우리도 입장 표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또 김정은 정권이 무반응이 아니라 네. 최선희 외무상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고 거기서 푸틴 대통령은 최선희 외무상에게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그 천안문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우리의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는 메시지를 최선희 외무상에게 확인을 했어요. 예. 또 최선희 외무상은 거기에 답변으로 베이징 회담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거기서 합의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합의한 대로 북러 관계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그 말은 9월 3일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면서 예. 그 기회를 이용해서 향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만남에 대해서 러시아의 의중과 중국의 의중을 일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방안에 치밀하게 사전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네. 러시아, 중국 정권과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북러 관계는 계획대로 발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될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무장 국가다, 핵 무력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협의가 있든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북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닙니다. 핵 무력 국가들끼리 핵 군비 통제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 냉전 기간 동안에 구소련과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으로 내세웠던 대북 경제 제재도 자연스럽게 무효화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 무력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네.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핵 무력 국가가 무엇입니까? 핵탄두와 그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기제를 가진 국가가 핵 무력 국가인데 경찰이 권총을 소지한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공권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게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제재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북한도 일단 그것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핵 무력 국가로서 더 이상 그것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0개가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 그것이 원인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큰 선물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일부 지역 아니면은 근접 지역에서 잠깐의 만남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줄 줄 것인가. 것인가? 그래서 에어포스 원에서 굉장히 애매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북한이 핵무력 국가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은 나는 북한에 핵무기가 많다 이야기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을 못한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떠났고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행사에 참석한다고 네네. 발표를 했죠. 그 일정을 또 북한 매체가 일부러 북한 주민에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미국 보고 확실히 들으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무응답이 아니네요. 무응답이 아니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양보를 했습니다. 뭐냐면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큰 시작이 될 것이다. 북한이 얼마나 고통 속에 고생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도 그쵸,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죠.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응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든지 북한 정부의 반응은 없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래서 아마도 제2인자이자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입장 표명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회담이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근데 여기서 APEC 중요한 것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이익을 가장 중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인가? 너무 만나냐 안 만나냐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네. 네. 잘못된 만남이라면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핵을 인정해 준다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 폭탄과 단거리 미사일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북한이 대남 호전적인 정책을 포기한다는 어떤 화해 메시지를 내지 않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북한을 압박하던 경제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어떤 철저한 준비라든지 그런 관계국과 유엔과의 조율 없이 해제가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형식의 이런 내용의 만남을 과연 환영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언론 보도 차원이라든지 어떤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차원에서는 판문점에서의 깜짝 회동에 그 연결이 되는 또 한 번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이익 차원에서는 그냥 만나면 다 긍정적인 것인가?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인가? 앞으로 있을 암울한 안보 상황이 시작되는 촉매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촉매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소의 장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잠정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는 대신 미국이 대중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레 30일 두 정상이 6년 만에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에 참여했던 실무자들,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이 발언에서는 양국 정상이 결심을 한다면은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 말이 복잡합니다. 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나마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좀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해서 다시 미국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됐는데
그만큼 양국이 히토류 통제라든지 추가 관세에 관해서 또 지금 125%대 145%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는 좀 부정적인 조심스러운 전망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談判 얘기를 실무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이 맞겠죠. 예. 특히 히토류 통제를 1년 중국 정부가 유예하는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히토류 통제가 부과될 경우에는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추가 100% 관세를 취소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실효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 타결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마약, 펜타닐.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돼서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그 수출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가 좀 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꼭 집어서 그 펜타닐 수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면서 부과했던 20% 관세를 취소하는 정도의 굉장한 스몰 딜 차원에서의 합의 그리고 또 한 차례 유예 정도는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정상들이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최종談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봤다면 또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무역 전쟁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미중 사이에 그 한국이 끼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안 그랬다면은 이제 한국을 이렇게 미국도 중국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예, 예.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국가가 됐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방미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발언하신 것을 보면 안미 경중은 과거의 원리다. 더 네. 이상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문제도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일본, 대만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국의 안보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도 기여를 해야 되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안보 공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중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서로의 장점을 강조하고 보완하는 체제가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선박, 건설에 대해서는 경쟁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중도 과거에나 통용되던 한국 경제의 성공 방정식이었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고생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현실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한국이 드디어 선택을 할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가 형성될 것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이 적절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 있을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네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의 복원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 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은 지금 굉장히 격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 그리고 한중 관계도 워낙 많은 변수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를 선택한다든지 한 가지 질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정적인 추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관리 쪽에 방점을 시킨 것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공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